자, 여러분, 주식시장이 정말 무섭다고 느끼는 게 캐리소프트처럼 2주 동안 이렇게 계속 올랐던 종목이 하한가를 맞고 단 이틀 만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무섭거든요. 하락률을 보시면은 고점에서 이렇게 4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캐리소프트를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41%가 아니라 본인 본전에 오려면은 플러스 70%가 올라와야지 본인 본전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캐리소프트가 저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자, 우리에게 친숙한 캐리소프트의 옐리 누나,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캐리아 친구들에 나오는 옐리 언니가 주식을 매도했거든요.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주식이 올랐으니까 매도한 거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주식이 하한가 넘게 빠졌으니까 혹시라도 본인이 자녀분을 갖고 있고 캐리아 친구들을 보면서 주식을 매수하신 학부모분들은 이번 공시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캐리소프트는 유튜브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지난번 캐리소프트가 급등이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서는 키즈 채널을 따로 분리하면서 이제 키즈 채널은 과거처럼 수익이 잘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캐리소프트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3년 연속 이렇게 적자가 지속되고 있죠.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2년만 더 적자가 지속되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캐리소프트를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꼭 손절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매매를 못한 이유가 바로 부산은 지금 여러분 장마철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랫집에서 베란다에 물이 샌다고 쫓아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황당한 게 베란다에 저는 세탁기도 없고 물을 틀지도 않습니다. 세탁기는 세탁방이라고 따로 있어서 거기서 세탁을 하고 베란다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물 청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베란다를 그분에게 보여주고 물 새는 거하고 우리 집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베란다 이것저것을 점검을 하더군요. 그때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이상한 창에다가 거울을 달아놓고 저에게 보라면서 베란다 바깥쪽 벽이 있는데 그 벽이 마모가 돼서 실리콘 작업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비용은 법적으로 윗집에서 전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차피 새 들어 사는 거기 때문에 집주인이 아니라서 작업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예언을 했었죠. 우리 집주인은 짠돌이다. 베란다 바깥쪽에 있는 거는 분명히 본인이 돈을 안 내려고 할 거다. 그리고 밑에 집이랑 마찰이 생길 것이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한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손실률은 약 2%.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이 종목을 던진 다음에 바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복구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이 시작하기도 전에 아랫집에서 바로 또 올라오더군요. 도대체 인테리어 공사라던가 이거 공사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저한테 따지는데, 저는 분명히 집주인에게 이 모든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말을 했는데 집주인은 그냥 쌩까버린 거죠. 그래서 아랫집이 집주인이랑 직접 통화를 한 다음에 집주인이 상황을 본다고 저희 집에 또 들어오더군요. 주식장이 개장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 집주인은 아파트 외 벽이니까 자기랑 상관없다, 수리 못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어딨냐, 윗집에서 물이 새는 거는 법적으로 윗집에서 고쳐줘야 된다, 이러면서 서로 옥신각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니, 둘이 다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지금 집중해서 빨리 매매를 해서 지금 이 주식을 팔고 빨리 어떻게든 복원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집중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간에 인테리어 업자까지 와가지고 이게 수리비가 얼마가 들 것인가 그것도 체크한다고 여기서 이것저것 토론을 하고 있는데 와, 진짜 미치겠더군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 주식을 못 팔았습니다. 그나마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3%까지 줄어들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주식 시황 분석하는 것처럼 우리 집 시황 분석을 정말 제대로 한 것 같네요. 저는 분명히 집주인이 짠돌이라서 이거 갖다가 싸우고 분명히 다툼이 나올 것이다, 이 예상을 금요일날 했는데 전혀 틀리지가 않았어.
그리고 오늘 매매를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주식을 손절하고 다시 복구를 시키고 그리고 주식을 매매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여주면은 이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하고 있거나 주식에 물려 있어 봐봐요. 그럼 저한테 와서 저기 내가 지금 삼성전자에 물려 있는데 이거 언제쯤 오를까 이러면서 종목 상담을 하거나, 반대로 제가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만약에 복구를 못 시키고 돈을 더 크게 날려봐요. 그러면은 저는 멘탈이 나가고 이 사람들 때문에 집중을 못해서 돈을 날렸다 이러면서 또 투덜투덜 거릴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집주인이 수리를 해준다고 해서 인테리어 업자가 다음 주에 오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일단 별일이 없을 것 같아서 내일 열심히 저거 자르고 복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황당하게도 반대 매매를 당했습니다. 신용과 미수를 5배까지 올려서 쓰다가 아침부터서 반대 매매로 100만원 가까이 손실을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투자금 원금이 500인데 시작부터 100만원을 때려 맞았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바로 미수예요. 요즘은 여러분, 미수가 5배짜리도 존재를 하더군요. 500만원 갖다가 2,500만원, 3,000만원 가까이 베팅이 되는데 투자대회 나가시는 분들이 이걸 쓴다고 해서 한번 그냥 재미로 써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대 매매가 당한 이유가 바로 미수금을 안 갚아서입니다. 저는 여러분, 미수를 썼지만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은 있는데 그냥 한번 써본 거고, 반대 매매가 나가기 전날에 돈을 저는 입금해서 반대 매매를 막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3일 이내만 주식을 팔면 되니까 반대 매매를 당할 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분명히 손절 내지 익절을 할 것이고, 혹시라도 오버나잇을 해서 3일 이상 끌고 간다면은 그냥 미수금을 입금해버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랫집에서 물 샌다고 막 올라와가지고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미수금을 넣어야 되는 거를 깜빡 잊고 까먹고 말았어요. 아니 여러분, 제가 반대 매매를 당할 줄 알았으면은 어제 팔았으면 됐거든요. 어젠 마이너스 1%대라서 마이너스 40만원 밖에 손실을 안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침에 갭이 안 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가롭게 아침에 에어프라이에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빨래할 것도 있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바빠가지고 그냥 장이 시작된 다음에 가만히 놔뒀습니다. 아예 쳐다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빨래와 청소가 끝난 다음에 다시 자리에 와보니까 아니, 주식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머릿속에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더군요. 아, 이거 반대 매매구나. 아, 그런데 열받는 게 뭐다? 이 주식은 3일 동안 묵혀놨던 주식이죠. 그리고 오늘 또 멘탈이 나간 게 뭐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시쯤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슈팅이 많이 나와서 오늘 반대 매매가 나간 다음에도 주가를 보니까 당연히 또 11시쯤에 슈팅이 나와서 오늘 만약에 반대 매매만 안 당했어도 이 종목은 수익으로 빠져나왔겠죠. 그리고 이 종목은 매일 익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욕심부리다가 여러분 익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수익일 때는 꼭 본절 혹은 반이라도 익절해서 이런 불상사를 겪지 마시길 바랍니다.